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올리겠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튜브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좀 바쁘고,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한참 못 올렸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정말 꾸준하게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오늘 올립니다. 오늘 날짜는 뭐 3월 4일 월요일이고요. 신문은 경향신문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신문을 2월부터 바꾼다고 했었는데, 이 신문이 제가 한 1월 중순쯤부터 경향 뭐 칼럼이나 뭐 기고문 같은 게 좀 읽을 만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경향을 볼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일면에는 뭐 한유총 얘기가 가장 크게 실려 있고요. 이 한유총은 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인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이제 오늘이 3월 4일 개원 날인데 개원을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좀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하 무법이라고 경향신문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 한유총에서는 그 정부가 얘기했던 시스템, 에듀파인이라고 회계 시스템인데요. 원래는 이제 공립유치원에만 쓰다가 사립유치원에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정부는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할 일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공공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만약에 내일까지 개원을 안 하면 뭐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일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희귀병 환자 얘긴데요. 10년 새 2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희귀병 환자가. 근데 이 희귀 질환이라는 게 정의가 있는데,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2만 명 이하면 이 희귀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종류가 한 7, 8천 종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가 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러면 보험급여가 잘 나오지만, 이런 희귀병은 그런 처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좀 금전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장 선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농협, 축협, 수협 이런 그 조합장을 선출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인데 아직도 돈을 주고 뽑아달라 이러는 게 아직도 뭐 만연하다고 합니다. 제도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면 3면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한유총 얘기인데, 뭐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도 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강경하게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한유총이 조금 뭐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4면 5면 넘어가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이 아무 소득 없이 돌아섰지만 그래도 미국의 정확한 뭐 입장이나 의견을 좀 알았으니까 그거는 작게나마 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면을 보면 레이키아 비크의 교훈이라는 메인 타이틀인데요. 이게 레이키아 비크 회담이 1986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하고 소련 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가졌던 회담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회담이 지금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처럼 노딜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 다음 해 12월에 이제 열린 회담에서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서, 그때 당시에 맺었던 그 합의가 중거리 핵 전략 조약 INF인데요. 이게 뭐 특정 거리 뭐 500에서 5,500km 이상 발사되는 미사일 개발을 이제 금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군비 경쟁도 줄이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합의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걸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여튼 레이캬비크의 실패를 딛고서 그 다음 해에 INF 조약을 성공적으로 실현을 시켰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번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음에는 뭐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리졸브랑 독수리 훈련을 이름 바꿔서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키리졸브랑 독수리 훈련, 그 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한미연합훈련 3대 연합훈련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축소가 되거나 이름이 바뀌고 이래서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거는 좀 북한을 덜 자극하고 좀 뭔가 회담의 성과를 얼른 내려는, 미국의 뭐 배려라면 배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면, 7면은 뭐 별 내용이 없고, 8면, 9면도 뭐 그런데요. 9면에 이제 그 조합장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라는 게 2015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뭐 농협, 수협, 산림조합원 이런 데가 다 한날 한시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좀 효율성을 위해서 된 건데,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직 좀 촘촘하지가 않아서 현직 조합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또 뭐 정책 토론에도 금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을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을 자꾸 쓰는 그런 뭐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뭐 법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5만원짜리 10장을 막 무더기로 악수하면서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10면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4,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 수가 그래도 줄어드는 거니까 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40%인데 거의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OECD 국가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스마트폰 너무 하면서 길거리 지나다니거나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면 보면 뭐 미세먼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돼야 좋아질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별세하셨다는 얘긴데요. 곽 할머니가 별세하심으로써 남아있는 생존자가 22명입니다. 워낙에 다들 고령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한 분 한 분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참, 이 22라는 숫자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24면에 보면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는 유인원이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호모사피엔스부터 두 발로 걸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도 곧게 두 발로 서서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그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노인의 화석이었대요. 그래서 조금 부정확했고, 이번에 이제 1983년에 이스라엘 케바라 동굴에서 발견된 이 화석으로 연구를 한 건데, 이 결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도 두 발로 걸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화석은 32살로 추정이 되는 이제 화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보다 폐활량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면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는데,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죠.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한 게 펠컨 9입니다. 근데 이 펠컨 9에 크루 드래곤이라는 그 어떤 로켓을 또 달아서 내보냈는데, 이 크루 드래곤은 기존에 이제 화물 수송용 우주선으로 쓰이던 거를 개조한 건데, 유인 우주선 로켓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인간이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또 실험하기 위한 거고요. 예전에 에일리언 1부터 주인공 리플리죠. 그 리플리의 이름을 본딴
센서를 단 마네킹 리플리를 그 안에 이제 넣어서 발사를 했고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 뒤면 또 관련 소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에서 조사하는 WBL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여성의 경제적, 법적 평등 지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2008년부터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100점,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는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남녀가 완전히 경제적, 법적으로 평등한 국가가 6개가 나왔다고 해요. 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렇게 6개국이고요. 우리나라는 85점으로 콜롬비아랑 함께 57위, 공동 57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지수가 사실 있는 것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제는 뭐 완전히 평등해진 나라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이런 국가는 한국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신선한 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면에 보면요, 로저 페더러 소식이 나오는데요. 테니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로저 페더러가 올해 38살, 그러니까 굉장히 노장이죠, 운동선수로는. 근데 36년 만에 100승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년 전에 지미 코너라는 미국 선수가 109승을 달성하고 은퇴를 했었고요. 이제 36년 만에 100번 우승을 달성한 선수가 이 로저 페더러라고 합니다. 진짜 나이가 이제 거의 40이 다 돼가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9면, 이제 28면, 29면, 30면, 31면은 다 뭐 사설, 그 다음에 칼럼, 기고문 이렇게 채워지는데 사실 오늘은 별로 제가 읽을 만한 그런 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빨갱이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빨갱이라고 하면 뭐 공산주의자, 뭐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세력 이렇게 보통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 빨갱이라는 말의 첫 유래는 예전에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항일 유격대원들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빨치산이라고 그때 항일 유격대원들을 불렀는데 그 항일 유격대원들 가운데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이제 한국전쟁 때 공산당한테 덧붙여져서 그 사람들까지 빨치산으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빨치산, 빨갱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원래는 이 빨치산이라는 것 자체가 파르티잔이라는 뭐 당원을 말하는 그 단어의 한국식 발음인 거죠. 파르티잔을 좀 이제 한국식으로 예전에 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듯이 파르티잔을 빨치산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빨갱이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의미로 아예 빨갱이가 돼버린 거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편지에서 자기의 좀 반대되는 세력을 그냥 빨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반대됐던 이승만의 반대 세력이 실제로 뭐 공산주의자였냐 그런 건 아니었고 관련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을 빨갱이로 부르면서 약간 정적들이나 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다들 좀 빨갱이란 말을 쉽게 사용을 하는데 좀 생각을 다시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진짜로 좀 신문을 열심히 계속 읽고 사실 계속 읽기는 읽었는데 이거를 브리핑하고 또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이 서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다음 브리핑으로 오겠습니다.